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한번 좀 소폭 빠지면서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감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재료성으로 이제 테마적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증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금리, 뭐 FOMC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좀 정보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혼자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정보라고 한 통씩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좀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 되는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던 이유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언론이라든지 경제방송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어닝 쇼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진짜 실적 쇼크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우리가 매출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이 매출은 이제 287억 달러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EPS죠. 우리가 주당 순이익은 0.64달러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3억 달러 하고도 4천만 달러 이제 발표가 됐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0.6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보여줬습니다. 어닝 쇼크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분기가 122%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닝 쇼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주가가 세론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EPS 성장률이 이제 성장 금액이 좀 더뎌지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앞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성장률은 약간 꺾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EPS가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에 대한 성장률이 더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캐파 증설 속도가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져야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EPS가 좀 더 더뎌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GPU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수요가 모자라서 실적이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급이 오히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이 좀 제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또 붙으면서 그동안 우려감으로 가져갔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블랙웰에 대한 출시가 이제 3개월 정도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분기부터 블랙웰이 이제 생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4분기부터 블랙웰이 준비 단계가 아니라, 준비 단계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4분기부터 생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출시가 더 미뤄지거나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적인 장애가 있거나 수율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블랙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대한 이제 기술력의 문제점이나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엘이 출시가 연기된 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공격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우려감 정도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시간의 폭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한여행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숏 포지션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숏 포지션은 양방으로 리스크 헤지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유한양행을 투자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물도 계속해서 매수를 저가에서 모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런 구간부터는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상치 않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던 현물 누르면서 주가 내리고 그리고 숏 포지션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현물로 끌어올리는 그런 포지션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 보통 이제 숏 포지션에서 자금이 많은 규모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들이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앞으로 잘 풀어갈 수가 있고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한번 정리하는, 뭐 실적이 쇼크가 진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숏을 치면서 현물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커다랗게 패닉이 나온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숏 포지션 정리를 위한 누름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국내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랑 같이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이어가던 종목인데 이번에 좀 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생산력이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끝난다라고 하면 서서히 다시 한번 자기 방향성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마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시장이죠. 지금 테마적인 순환매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랑은 유한양행으로도 커다란 수익 같이 만들고 수익 정리하고 좀 대기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은 누적 수익률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8월 달에 엄청난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냥 대형주만 저점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다리면서도 이제 우리가 저점 자리에서 평단 관리할 수 있는 타점을 상황 보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신청 주시는 분들한테는 업데이트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유망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20분에게는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160페이지 가량 되는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혼자서 독립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혜택 많이 받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